안녕하세요, 손예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시리즈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건축 분쟁 사례를 알아보고 다양한 시선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치솟는 물가는 건설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타석 공급 계약서에 부실 시공 논란까지 빚어지고 당초 있습니다. 50억 원의 계약을 따냈지만 불법 제하도급 과정에서 12억 원으로 이런 줄었습니다. 불법 편법 제하도급은 아직도 만연합니다. 먼저 새 시리즈를 함께할 이모부 그리고 CM 진행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각자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건축 분쟁 사례들 같은 걸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 그렇죠. 가장 많은 빈도수로 생기는 문제이고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건축을 할 때 생기는 분쟁을 이제 좀 나눠 보면은 돈, 기간, 품질 요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저 관공서하고의 분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관공서. 예. 그 코로나도 좀 있고 또 일련의 사고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심의 기간이 예전보다 한참 길어졌어요. 조금 더 빡빡해졌어요. 예. 예전에는 관에서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약간 좀 프레임을 걸고 분쟁화시키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건물을 지으려는 A씨가 지인 소개로 저렴하게 공사를 해준다는 건설사를 찾아갔다. 10억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계약 선급금을 30% 주고 계약서를 썼다. 한 달 뒤 골조 공사를 끝낸 건설사는 1차 기성금으로 또 30%를 청구했다. 어렵게 3억을 마련해 기성금을 지급한 건축주. 다음 2차 기성에서 건설사가 2억을 청구하자 이번에는 건축주가 지금 주기 어려우니 우선 다음 공사부터 진행해 달라 했고 건설사는 끝낸 공사에 대한 금액부터 빨리 달라고 쪼았다. 그렇게 약 일주일 실랑이가 오가다 갑자기 잠적해버린 건설사. 실제 공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건설사는 이미 몇 억의 이익을 남긴 상황이었고 A씨는 공사비 예산의 60%를 쓴 상황.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새로 공사를 이어갈 건설사를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대출이자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벌써 속이 갑갑한데요. 우선 이 사례의 분쟁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계약서 관련해서 배웠을 때는 선급금을 10%만 주면 된다라고 배웠었거든요. 30%를 줬다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준 거 아닌가. 그거는 맞아요. 일반적인 현장의 30%는 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이 골조가 철골이다 아니면 목조다 하는 경우는 공사 초기에 들어가는 자재 비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선급금을 30% 정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준 비용만큼 보증서를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생각도 그런데요. 예전에 단독주택을 공사를 한다고 치면 누가 공사를 했는지 아세요? 똑같이 건설사가 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예전에는 동네 이장 아니면 친구, 친지 이런 지인분들이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런 분들한테 공사를 줬기 때문에 잘해줄 거라는 신뢰가 네. 있죠. 그래서 사실은 공사비를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뭐 초창기에 30% 아니라 뭐 50%까지도 받고서는 공사를 진행한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30%는 좀 과하고 10% 정도 하고 상황에 따라 뭐 건물 종류에 따라 30%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건축주가 좀 선급금 보증서를 좀 챙겨서 해야지 건축이 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게 포인트네요. 그건 선택사항이야. 그래요? 네, 받아야 돼. 꼭? 네, 꼭 받아야 돼. 그렇군요. 두 번째를 보면 건축주가 선급금을 30%를 줬잖아요. 네네. 그리고 1차 기승금으로 30%를 다시 요구를 했어요. 그럼 60%를 지급한 건데 실제로 전체 공사비에서 골조 공사까지의 공사비가 보통 30에서 40%예요. 그럼 벌써 2배를 더 준 거네요. 그렇죠. 선급금하고 기승금을 60%를 줬기 때문에 일한 것보다 2배의 금액을 더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까 건축주가 어렵게 공사비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건설사 입장이라면 건축주가 기성을 어렵게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는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할 공사에 대한 기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초창기에 최대한 많은 기성을 받고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설사하고 건축주가 돈의 흐름이 조금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것 때문에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제 공사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분쟁의 가장 시발점들이 돈 때문에 생깁니다. 역시 돈이 문제야. 일한 만큼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주고 이 건설사에 그만큼 일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서로 못 믿는 거죠. 만약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주가 기성금을 원래 지급하기로 한 기한보다 좀 늦게 준다고 하면은 어떤가요? 그건 계약 당사자 간에 좀 신뢰도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설사가 건축주를 엄청 신뢰하고 있다. 당장 기성은 못 구하지만 금방 조달해 올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공사를 천천히나마 진행을 할 것 같고.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기성을 못 받으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공사를 중단하는 게 보편적이죠. 그리고 건축주가 공사를 왜 중단하냐고 크레임을 걸면서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면 또 건설사는 유치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고요. 유치권 벌써 너무 걱정되는데요. 서로 이제 이 분쟁 때문에 해결이 안 되면은 건설사는 나는 돈을 더 받아야지 공사를 계속 하겠다. 건축주는 돈을 못 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길어지는 거죠. 근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건설사는 계약을 해지를 하거나 공사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볼 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분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분쟁을 없앤다는 거는 조금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없애고 싶어서. 어차피 그 이해 당사자끼리 본인을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건설사는 건설사의 이윤, 또 건축주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본인의 사업을 추진하는 거. 그죠. 근데 분쟁이 없을 수는 없고 얼마나 이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협의안에 도달하는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분쟁을 줄이는 게 포인트인 거네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건축이 분쟁이 안 생길 수 없는 거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건축주가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까지 얼마나 준비를 해왔는가에 따라서 계약 후에 공사 시작하면서 생기는 분쟁의 크기가 이제 많이 달라지거든요. 분쟁이 생긴다는 얘기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생긴다는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계약서에다가 이제 명문화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제 계약서가 되는 거고. 그럼 그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계약서에 잘 담으면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이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건설사도 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건축주분도 일단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최근 물가 변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자금 여력이 있고 또 하치장을 또 가지고 있는 이런 건설사들은 철근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은 물량을 선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오르기 전에. 네, 앞으로 뭐 상당 기간 오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사례 건설사는 사실은 자금 여력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선급금 그리고 골조 끝났을 때 또 기성금으로 30%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건축주분이 조금 무리하게 자금 집행을 하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주분이 조금 공사 진척도를 파악을 해서 기성을 줄 수 있는 안목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았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걸 기성금을 잘 지급하는지 뭐 안목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건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반인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이제 기성금 전에 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계약할 때 계약이행 조건을 끊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건설사가 공사 못하겠다라고 포기하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선급금 같은 경우에 줬으면은 선급금 보증서를 받았어야 되죠. 그 두 가지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리고 기성금을 줄 때는 시공사가 청구한 기성금이 맞는지를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먼저 일한 것보다 많이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균형감이 이제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현장은 그런 걸 다 안 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분쟁이. 그리고 선급금 공제도 안 해준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선급금 같은 경우는 30%를 줬다. 그러면 그 다음 달 기성 나갈 때는 선급금 일부를 공제하고 기성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공사 현장에서 지급돼야 될 돈의 흐름들을 건축주가 중요한 부분들을 다 놓치고 이제 사고가 터진 상태. 일단은 건설사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내 전 재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공부도 조금 필요하시고 또 주변 분들 아까 감리나 설계자분들한테 조금 도움도 조금 받으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금은 건축주하고 건설사의 협력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이거든요. 균형을 잡아주는 정말 중요한 도구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균형추가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 쏠려버려요. 네, 완전 쏠려버리게 되면은 사실 이 상태에서는 분쟁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합의점을 찾기가 사실 불가능해요.
않을까. 한쪽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성금이 실제로 일한 만큼 지급될 수 있는, 그래야지 공사 끝까지 건축주와 건설사가 균형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사례에서는 공사를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볼 때는 없고요. 아 진짜요? 잘 너무 마무리 슬픈데? 하시려면 비용이 더 발생을 하든지 아니면 뭐 최악의 경우는 소송을 하시든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추가 비용을 지불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이유가 뭐냐면 그 소송을 가서 이길 확률이 적기 때문에. 법적 판결을 받으려면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건설사에서 인원 투입이라든지 아니면 자재 투입이라든가 장비 투입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자료는 건설사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낼 수 있는데 건축주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증권들을 발행해 놓지 않았다 그러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소송을 하면 대부분 건설사가 조금 유리하게 판결이 나는 것 같아요. 서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돼야지 협의나 합의가 가능한데 한쪽으로 이제 휘어버리게 되면 사실 이거는 그냥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와 건설사의 협력 관계를 만들고 공사 기간 내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잘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계약서를 잘 써야 분쟁도 최소화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실제 현장들에서 그렇게 기성 가지고 싸우는 현장들이 한 얼마 정도 되시던가요? 네, 제가 이제 그 기사 때부터 사실은 소장, 감리단장까지 하면서 공사 규모들이 다 틀렸잖아요. 대부분 보면 오히려 작은 현장들에서 이렇게 분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큰 현장보다는. 네, 맞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특이 케이스로 뭐 전 주공 네네네. 재개발인가요? 이런 것도 이제 터지긴 터졌지만 사실은 큰 현장들은 일단은 건설사가 그룹사가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분쟁을 조금 슬기롭게 넘어가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소규모 현장들은 굉장히 극한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작은 현장일수록 이런 기성금에 대한 분쟁들이 더 많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건축주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처음 해보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맞는 방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게 네, 되죠. 그렇죠.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건축주한테 돈을 못 받는 게 가장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면 어쨌든 공사비를 좀 많이 받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건축주가 돈을 한 달 정도 안 주면은 건설사는 하도업체한테 한 달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도업체는 현장 와서 일을 안 할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안 하죠. 네, 그렇죠. 그럼 현장 와서 막 이제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진행님도 이제 현장에서 진행을 해보셨으니까 사실 걱정되잖아요, 그죠? 네, 걱정돼요. 예, 건축주가 돈을 제대로 줄 수 있을까? 건축주도 건설사가 좋은 건설사인지 보지만 건설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좋은 건축주인지 보는군요. 네, 그 좋은 건축주의 제일 키가 돈을 줄 수 있는가? 제때 잘 줄 수 있냐. 네, 그렇죠. 진행님은 하도업체들이 돈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게 아파트 현장 공사과장을 할 때 그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어음을 많이 썼잖아요. 건설사들이 메이저 회사들도 다 어음을 쓸 당시였으니까요. 근데 어음을 보통 3개월짜리를 주는데 요번 달 어음을 요번 달에 주지 않아요. 요번 달에 주고 3개월이 되면 3개월 어음이 맞는데 요번 달 어음을 한 2, 3개월 후에 줘요. 그러면 6개월 어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사실은 병폐긴 한데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도 은행 이자가 상당할 때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러 안 주는 거예요. 그만큼 딜레이된 기간이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마진으로 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못 참고 예전에 그 골조업체 분들이 사실은 거칠었어요. 여름에 이렇게 뭐 우통을 벗고 일하면 용문신이 막.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이 돈을 못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막 야구방망이 들고 뭐 저 현장 사무실도 찾아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참 웃긴 게 돈을 주면 다음 날부터 다시 일을 해요. 정말 건설 현장은 정직해요. 돈에 대해서는. 그래서 돈을 따박따박 잘 주는 현장의 현장 품질하고 넓게 천천히 주는 현장의 품질하고 또 달라요. 돈을 잘 주자. 건축을 잘하려면 돈을 잘 주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역서에 따라서 일한 만큼 줘야 되는데 그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 터프하게 했을 때 이렇게 나눠서 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실제로 골조 딱 끝났을 때 30%를 주기로 했다면 골조 비용이 30%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25%밖에 안 되는데 골조 건달 30%를 줬다고 5%를 더 준 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건축주하고 건설사의 균형 관계가 이제 깨지는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서 나가다 보면은 과기성 아니면 적게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적게 받은 달은 하도 업체들한테 또 돈을 또 적게 줘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또 하도 업체들하고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고 사실 건설사는 건축주하고 이제 분쟁도 있지만 하도 업체하고 분쟁도 사실 크거든요. 그죠. 진짜 일하신 분들. 네 맞아요. 보통 현장 하나 하면 하도 업체들이 몇 개가 부도가 나세요? 최근 들어서 할 때는 사실은 별로 없었고요. 공사 기간이 뭐 2년짜리, 3년짜리 이런 것들은 한두 군데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저는 이제 IMF를 겪은 세대잖아요. 그때는 거의 부도가 났어요. 10여 개 계약분 중에 한두 개 제외하고는 다 부도가 났어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일단 어음을 받은 아까 잠깐 네네네네네.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제 돈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은행 이자가 20% 30% 이러는데 어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도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제 고위부도도 분명히 그 중에 반 이상은 고위부도예요. 내가 이걸 갖고 있어봐야 결국은 넘어질 텐데 빨리 넘어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위부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어음도 거의 쓰지 않고 어음을 발행한다 그래도 시쳇말로 이제 깡도 바로 되고 현금화가 바로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위부도를 내거나 뭐 이러는 사례는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조그만 현장들은 네, 맞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돈이 안 된다 생각하면 받을 만큼 받고 잠적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예요. 보통 한 공사 기간 1년짜리 현장 같으면 하도급 업체가 한 개, 두 개 정도는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계약 해지를 하고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걸 이제 건설사가 다 핸들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도 하도업체한테 기성 줄 때는 내역서 다 예, 받았죠. 맞습니다. 이 건설사는 되도록이면 조금 주려고 그러고 받는 건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근데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건축주분도 똑같은 거죠. 적게 주고 싶고. 최대한 적게 주고 싶어 하는 거고 건설사는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고. 이렇게 분쟁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다양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모부 그리고 진행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